무릎 높이까지 잠긴 왕복 4차로 도로. 빗물이 빠지지 않자 시민 한 명이 도로를 가로지르며 빗물바지를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차게 퍼붓는 장대비에 고인물을 가르며 달리는 차들까지 위태로워 보입니다. 9호 태풍 루핏의 간접 영향으로 시간당 50mm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강원도 속초 중앙로 일대 모습입니다. 야, 이게 아스콘을 더 씌워놔가지고. 오후 한때 시간당 65mm 폭우가 쏟아진 고성에서도 갑자기 침수된 지하차도에 SUV 차량이 고립됐다가 견인됐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등 5명은 다행히 119에 구조됐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릉 교동과 안목해변 일대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기가 원래 침수가 잘 됐었어요. 항상 지대가 낮아서 그런가? 한 무릎까지는 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 보니까. 돌풍을 동반한 40mm가량 비가 한꺼번에 내려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부산에서도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는 등 비 피해 9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에비아 섬입니다. 산등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마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폭염과 건조한 날씨 탓에 닷새째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섬을 떠나는 피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 뒤편으로 보이는 산에서는 계속해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It's huge. Our villages are destroyed. There is nothing left from our homes. Our properties, nothing. 수도인 아테네 유해각에서도 산불이 주거지까지 번지면서 한밤중에 대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함께 주민들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크로아티아 등 유럽 여러 나라는 재정 부실로 소방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그리스를 돕기 위해 소방대와 소방 항공기 등을 급파했습니다. 유럽에선 터키와 이탈리아에서도 올여름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남유럽을 중심으로 예년의 8배에 달하는 12만 8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서울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이런 산불 탓에 7월 한 달 전 세계에서 배출된 탄소량은 3억 4,300만 톤으로 관측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월간 배출량으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쥐치 80만 마리를 키우는 거제의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한낮 양식장의 바닷물 온도는 27.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도 넘게 오른 겁니다. 어민들은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가 죽지 않을까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속 산소를 유지하기 위해 먹이도 줄였지만 역부족입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더 큰 이유입니다. 수온이 1도만 차이 나도 양식 물고기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나는데 이 때문에 어민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한번 올라간 수온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데요. 어민 입장에서 항상 살 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사육 밀도를 최소화하고 양식 의료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28도일 때 내려지는 고수온주의보도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빨라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4일부터 4일 넘게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유지돼 고수온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산소 발생기를 비롯해 면역 증강제와 저층해수 공급장치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조기 출하 그리고 아울러 긴급 방류를 통해서 우리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고수온으로 전국의 양식장에서 폐사한 물고기는 약 1,680만 마리, 피해 금액만 650억 원에 달합니다.
어민들은 길어지는 폭염에 지난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가지마다 달린 고추 가운데 둥근 점이 생긴 고추들이 눈에 띕니다. 탄저병에 걸린 고추로 이 점이 점점 커지면 고추 전체가 검게 썩어 땅에 떨어집니다. 벌써 고랑마다 썩어 떨어진 고추가 적지 않습니다. 햇볕만 계속 나면은 탄저병에 걸릴 염려가 없는데 요즘같이 비가 자짐자짐 하잖아요. 그러면 탄저병이 빨리 와버려요. 급속도로 와버려가지고 수확을 못해요. 고추에는 탄저병 외에도 담배 나방 피해도 우려됩니다. 애벌레가 열매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발견해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사과밭에도 탄저병이 생겼습니다. 검은색 작은 반점이 열매에 생겼다가 점점 커지는데 전염을 막기 위해 병든 가지를 잘라 태우고 병든 과일은 땅에 묻어야 합니다. 햇볕이 강한 요즘에는 햇볕 대인 피해도 우려됩니다. 사과가 햇볕에 데인 것처럼 반점이 생겨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2018년도에 일소 피해가 제일 심했었는데요. 그 18년도랑 지금 기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되고. 농진청은 탄저병 예방을 위해 비가 그친 뒤 바로 약제를 뿌려주고 다른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꼼꼼히 관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조용조용 스치듯 서울 신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주말을 즐기려는 경쾌한 발걸음보다 눈에 띄는 건 군데군데 붙은 가게 휴업 안내문입니다. 주민들은 자주 찾던 카페나 음식점이 하나 둘 사라지기 일쑤라고 말합니다. 카페, 디저트 가게, 옷 가게, 업종 가릴 거 없이 정말 텅 빈 게 체감이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없어졌고요. 지난달 들어 상인들에게 코로나19 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대학가 방학의 휴가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 하나? 10% 정도? 그 정도만 숫자로 보지 않는가 싶어요. 구석구석 맛집과 옷가게가 많아 20, 30대가 많이 찾는 서울 강남 신사동은 어떨까? 주말이면 사람 사이를 비집고 가야 했을 정도지만 지금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되게 적은 것 같아요. 평소에 자주 다녔던 옷가게나 데이트했던 카페들이 많이 사라져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줄어든 유동인구에 1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던 커피 전문점은 그새 공사판이 됐습니다. 거리 왼쪽과 오른쪽 번갈아 나오는 임대 안내문이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지금이 사실 제일 잘 돼야 될 시기거든요. 작년 여름에 비하면 사실 매출이 엄청 떨어지고 진짜 많이 파는 요즘에는 10만 걸 있어요. 화창한 날씨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시민도, 썰렁해진 거리를 바라만 봐야 하는 상인도 하루빨리 주말다운 주말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소총을 장착한 드론이 안정된 비행으로 적을 향해 방향을 잡고 조준에 들어갑니다. 비행 중이지만 반동으로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연속 사격을 가합니다. 이번엔 멀리 정확히 발사가 필요한 유탄 발사기를 장착한 드론이 하늘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광학 열 영상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높은 곳에서 목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안정된 자세로 유탄을 발사합니다. 2초당 한 발씩 6발 연속 사격이 가능해 드론은 이제 막연한 미래 전력이 아니라 어엿한 현역 전력으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소형 모듈화 드론 사업과 유탄 발사 드론의 구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을 신개념 무기 체계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군에서 도입한 드론은 수소연료 전지를 갖춰 무거운 무기를 매달고도 저소음, 저진동으로 1시간 반 이상 비행이 가능합니다. The DP-30 is the world's first mass-produced hydrogen fuel cell system for drones, which has about 4 times longer flight time than battery drones. 소형 모듈화 드론은 2kg 이하라 휴대가 편하고 다양한 장비를 달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을 갖췄습니다. 육군은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접종소, 백신을 맞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거리두기는 아예 무시됐고 앞뒤 옆으로 몸을 밀착한 채 줄을 서 있습니다. 예약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찾아온 사람들로 접종소 업무는 거의 마비됐습니다. 인근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행렬로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극심한 혼란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TV 연설을 통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외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Ito ngayong ayaw magpabakuna, sinasabi ko sa inyo, huwag kayong lumabas ng bahay. Kasi pag lumabas kayo ng bahay, sabihin ko sa mga pulis, ibalik ka doon sa bahay mo, you'll be escorted back to your house. 또 이런 조치가 법 규정에 없지만 소송당할 것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강경한 발언에 겁을 먹은 주민들은 봉쇄령이 내려지기 전에 백신을 맞기 위해 접종소로 몰려들었습니다. Sabi nga ni President Duterte na bawal daw lumabas. Hindi pwede magtrabaho kung walang baksin. Anong mangyari ngayon? Dapat dagdagan nila yung gamot para lahat kami dito malagyan. 하지만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경고와 달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기보다는 백신 부족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700만 명가량, 정부 목표 7천만 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 정부는 마닐라를 비롯해 수도권 16개 도시에 2주간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영글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까지 나오면서 심각한 폭증세를 겪었던 인도. 그 2달 뒤인 7월부터는 일일 신규 감염자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인 4만 명대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는 주요 8개 주에서 인구의 70%가 코로나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백신 2차 접종률은 약 7%로 저조해 대부분은 백신 접종이 아닌 코로나에 감염됐다 회복해 항체를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극심한 감염 확산과 막대한 희생을 치른 뒤 집단 면역 수준에 이른 셈입니다. I also believe that people should take these rules very stringently and make sure that they're not breaking any protocols that have been set out. 코로나 확산과 함께 시작된 검은 곰팡이증 피해도 여전한 문제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인도에서 검은 곰팡이증으로 4천여 명이 숨지며 약 10%에 이르는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계절풍인 몬순 영향으로 4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해 위생 악화와 면역력 저하로 인한 곰팡이증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t does not only come with impact on the respiratory system. Even after recovery, there are serious damages to the internal organs, and black fungus is just an example of that. I believe that we should take precautions at all the time to prevent all these deadly diseases that come. 검은 곰팡이증과 자연재해 등 이딴 악재 속에 인도에서는 또다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최대 성수기를 맞이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피서를 즐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하지만 백사장을 둘러보면 비어있는 파라솔이 더 많습니다. 여름 휴가철의 주말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북적일 시기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모처럼 여행길에 오른 가족들도 혹시 모를 감염 걱정에 맛집 방문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2박 3일로 여행을 왔는데요. 웬만하면 식당에 가지는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경하고 포장 음식으로 해가지고 숙소에서 취식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 마스크를 쓴 채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로 제법 북적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박물관 같은 실내 공간은 되도록 피하고 해수욕장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야외에만 머무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야외에서 이제 박물관 이런 데도 많이 가봤으니까 야외에서 애들 많이 바다 물놀이 하는 거 그런 위주로 놀고 있어요.
한적한 강가에도 피서객이 모여들었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로 답답했던 일상은 잠시 잊고 시원한 강물에 발을 담그며 땀을 식힙니다. 답답하죠. 그러고 또 요즘 더운데 그 노인정에 있으니까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거 나오니까 아주 넓고 좋네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 여름을 맞아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피서 문화도 한층 정착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남아시아 출신 코끼리들에게도 힘든 더위입니다. 이럴 땐 바나나와 복숭아, 파인애플 등을 한데 얼려줍니다. 새끼 코끼리는 얼음 과일을 깨먹으며 신이 났습니다. 이번엔 아예 물에 뛰어들어 둥둥 띄운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당도가 높은 과일을 제공해줌으로써 코끼리들의 입맛을 돋구고 활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바다사자 오타리아는 고등어 특식입니다. 양동이째 얼려주면 알아서 물에 집어넣고는 신나는 한때를 보냅니다. 점박이 물범은 쏟아지는 분수를 맞으며 냉수마찰하듯이 단체로 수영을 즐깁니다. 더위에 질린 곰에게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시베리아 호랑이에게는 얼린 생닭을 과일과 함께 물에 던져줍니다. 사냥 본능을 깨워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려는 겁니다. 호랑이 오늘은 처음 봤고 그리고 좋았어요. 검은 색깔로 쭉쭉이었어요. 유난히 더운 올여름, 동물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YTN 구스본입니다. 넓디 넓은 공원 연못을 가득 채운 분홍 연꽃.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오로지 홍연만 있어서 그런지 강렬함이 더 선명합니다. 황홀하죠. 예, 진짜 이 한여름에 꽃 보기가 힘든데. 후백제나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 덕진 연못. 이후에 누가 이 많은 연꽃을 심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덕진공원 하면 연꽃을 떠올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근처 야산에 둥지를 틀고 있는 백로들에게는 여름철 마침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상전마다 올해가 더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운동을 나오면요, 다리를 건너면은 연꽃 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애초 이곳에서는 이번 주말과 휴일 동안 초선 팝 페스티벌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주가 국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휴가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일단 연기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연기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가능하면 10월이나 11월쯤 가을쯤에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주역 바로 앞에 있는 천마중길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8월의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는 마켓이 빠진 채 축소해서 진행됩니다. 또한 전주천과 남부시장의 명물인 새벽 도깨비시장과 재즈 공연의 어울림 행사도 일단 가을로 연기되는 등 코로나19가 올해도 여름 휴가철 지역 행사를 온통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똥 밟은 주민들이 노래하며 춤추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입니다. 구전동요 아침 먹고 땡에서 따온 익숙한 선율과 수려한 춤이 돋보입니다.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안무를 따라한 영상도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TV 애니메이션 포텐독의 한 장면에서 출발했습니다. 제작비를 아끼려고 직원들이 직접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오히려 인기 요인이 됐습니다. 똥 밟았네 똥 밟았네 똥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오늘따라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안무는 제작사 대표가 자신의 딸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고 부탁했습니다. 댄스 동아리 활동을 공부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춤을 꽤 잘 추는 실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안무가로서 선색이 없겠다. 덕분에 누구나 한 번쯤은 본 듯한 K-팝 안무가 애니메이션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면을 구성한 직원도 평소 좋아하는 K-팝 영상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가수들의 직캠이랑 이런 것도 싹 다 챙겨보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찾기 쉬웠죠. 영상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뮤직비디오 인기와 달리 포텐독은 차별, 혐오 발언 등으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팝과 접목한 참신한 시도로 뮤직비디오의 인기를 끌어낸 만큼 포텐독 역시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고려시대 문인들이 만났습니다.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동안 누각에서는 마실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전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옛 문헌에 주전자를 뜻하는 주자가 처음 등장한 건 9세기 당나라 때입니다. 고려 초기 주전자는 소박하지만 12세기 들어서자 독보적인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고려 청자 특유의 비색과 우아한 곡선이 담겼습니다. 상감 기법으로 만든 정교한 문양과 다양한 모습은 능수능란한 청자 제작 기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술이나 차를 매개로 다양한 만남과 교류가 이뤄졌고 불교 문화와 귀족 문화가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주전자의 전성기는 13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제력이 발달했고 안정된 사회였기 때문에 술과 차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사회라는 걸 반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주전자보다는 병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숭유 억불 정책과 함께 백자를 만드는 흙이 모양을 잡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옛사람의 만남을 이어준 다양한 모습의 주전자에는 소통이 주는 행복감이 담겨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연극 분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배우 배종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극 분장실에서 보니까 A, B, C, D 4명의 여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B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네. 일단 그 연극의 내용 그리고 맡으신 배역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 연극은 4명의 여배우가 한 분장실에서 벌이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네. 제가 맡은 B라는 역할은 체홉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갈매기에서 니나 역할을 꿈꾸는, 그리고 또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여배우인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그래서 늘 아쉬워하고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B는. 혹시 B를 연기하시면서 좀 와닿았던 어떤 장면이나 공감이 됐던 대사가 있을까요? 내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루머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이 들어가는 서글픔 내지는 그 나이 들어가는 걸 계속 지켜봐야 되는 잔혹함 그런 것도 배우로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고요. 네. 요즘 연극계 이 여성들이 주도하는 작품이 별반 없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여자 배우 넷이 나와서 벌이는
그들의 이야기가 관객 여러분들에게 되게 새롭고 재미있는 부분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예. 연극 분장실의 주제랄까요? 어떤 걸 가장 좀 중점적으로 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갈망하고 싶었던 거, 내지는 그거로 인해서 내가 버려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 그렇지. 뭐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것도 소중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지 않은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래도 다들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그러다 보면 저에게 좋은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 분장실 방역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